안녕하세요. 1월 6일입니다. 일단 미 3대 지수 모두 급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1.07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3.3%대 급락했고요. S&P 500 또한 1.94%대 급락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급락하게 된 이유, 일단 3월달에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단은 시사를 했고요. 고용 지표 부분도 상대적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좋게 나왔던 부분이 또 금리 인상을 또 앞당길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부분이고요. 또한 또 양적 긴축을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도, 세 가지 주요 이슈 부분으로 인해서 미 3대 지수 모두 급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 쪽에 대한 부분은 혼조세 부분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 상승, 영국도 강보합, 프랑스 강보합, 이탈리아도 0.74%대 상승한 나라도 있고, 또 네덜란드, 벨기에, 러시아처럼 또 하락한 나라도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미국의 바이오주 현황 부분도 일단 그 백신 관련주, 일단 모더나는 실질적으로 이제 오미크론 크게 이제 이슈가 없어서 7%대 급락 마감했고요. 화이자 경구용 있고, 약간 머크도 경구용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조금 상승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비르도 8%대, GSK는 강보합이고요. 그리고 항체치료제 관련주 2%, 그리고 리제네는 3%대, 아스트라제네카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부분도 그렇게 좋지 않게 마감이 되었고요. 뉴욕 증시 FOMC 의사록 긴축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일단은 뉴욕 증시 민간 고용이 일단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소식, 그죠? 시장 자체가 좋은 부분이니까 금리 인상을 조기에 실시할 가능성이 또 하나 생겼던 부분이었고요. 또 연방공개 시장준비위원회 FOMC 정례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서 3월 달부터 조기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일단은 양적 긴축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미 3대 지수의 급락을 유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의 민간 부분 고용이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 정도로 개선된 가운데 FOMC 의사록마저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음을 예고하면서 긴축 우려가 같이 부상이 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의사록에서 참석자들이 대체로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른 시점에 혹은 더 빠른 속도로 연방 기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슈가 그죠? 가능성이 3월 가능성 50%대까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고용 지표도 좋아지고 금리 인상 3월달 조기 가능성 나오고, 심지어 양적 긴축마저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유 부분으로 미 3대 지수 크게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내 시장에도 당연히 장 초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어제 우리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조금 더 하락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장 초반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좀 하락선에서 출발할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배당락 이후에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1월 효과는 언제쯤? 코스피 5조 던진 기관 투자자 대부분 금투에서 팔고 있는 부분이죠. 정권사들 위주인 금투에서 팔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매도 이후 배당 차익거래 청산하기 위한 현물 연일 매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세는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월 효과는 실질적으로 연준 금리 인상, 일단 어느 정도 또 아까 소식 보셨다시피 그죠? 3월 달부터 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효과는 조금 안 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 부분입니다. 연말 연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 연일 팔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개인은 아주 1조 원대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거의 조금 순매수죠.
기관이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배당락 이후 29일 배당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팔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추세가 일단은 다음 주 정도에 순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2012년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배당 기준일 직후부터의 순매도는 통상 10거래일 후 주춤해진 뒤 순매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도에는 순매수 전환 시점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이슈 등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던 부분 금투에서 대부분 엄청나게 지금 5일 동안 거의 5조 원대를 팔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순매수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우리 어제부터 기사가 조금 나왔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 미국 온라인 유통망 확보해서 그죠? 실질적으로 아마존이랑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공동 개발한 항원 진단키트 디아트러스 온라인 유통망을 확보했던 부분이었고, 아무튼 아마존과는 유일하게 직접 판매, 나머지 상은 그저 유통사를 끼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존에 입점해서 판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셀트리온은 아마존 내 오픈 마켓 형태로 입점을 추진했으나 이 과정에서 아마존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 두 회사 사이 유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오픈 마켓 형태로 입점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아마존이 직접 이야기를 해서 직접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아마존이 현지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미국 법인인 셀트리온 USA로부터 디어트러스트를 직매입 판매하고 배송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맞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아마존과 직접 계약을 맺고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개발해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마존에 입점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기사상에 나왔던 부분이었죠. 아마존에 혼자 공급하기에도 공급에 벅차다라는 기사 부분이 있었죠.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 수요가 많아 물량을 대기가 빠듯할 정도라며 상황을 약간 전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진단키트 쪽에 대한 부분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의 일단 불확실성, 회계 이슈, 그리고 레키로나 기대 대비해서 지금 판매가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죠. 그리고 계속 약간 경구용 이슈는 계속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도 아까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관이 배당락 이후에 계속 엄청난 금액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 부분으로 셀트리온 삼형제 수급이 안 돌아오고 주가가 빠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다 그죠? 전체 시장 쪽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안 좋습니다. 금리 인상 시점, FOMC 등등 해서 그죠? 미 금융시장 부분부터 우리 국내 시장에 안 좋고요.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죠. 이런 복합적인 이유 부분으로 빠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나마 조금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진단키트 말 그대로 국내 제품 쪽에서는 유일하게 아마존에 입점한 제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급이 벅차다는 부분,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유일한 호재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 증시 미 3대 지수 모두 급락 마감했습니다. 어느 정도 또 국내에는 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좀 더 하락에 대한 부분은 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무튼 네,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 네,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